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국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바라는 그런 절실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거나 뭐가 원인이 됐든 간에 워낙이 우리 국민들도 우리 분열된 정치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소위 진보다 보수다 그 다음에 지역이다 해서 막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있는 구도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잘못이든 아니면 아젠다 설정의 잘못이든 간에 제대로 그렇게 속에 어떤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KBS 넣고 그다음에 할 말 하세요. 내가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소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상대로 소통할 때는 그 대표되는 몇 사람하고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나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가 국민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이 진짜 아프게 느끼는 것을 아프게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감이 있는 게 그게 소통이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할 말 다 했다 그게 소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행위로서 서로가 말하자면 느끼게 해주고 이심전심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자영업자들 문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이럴 때 잘해야 된다고요. 양쪽 정당 다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때에 제대로 된 여기도 담론을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맨날 자영업자 어렵다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융대책이에요. 부채를 갖다가 탕감해 주겠다 아니면 연장해 주겠다 저리 융자를 해 주겠다. 그거는요. 심장이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두통약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영업자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산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용 구조 자체에. 근데 우리는 산업 부분에서 그 고용을 갖다가 흡수를 못하니까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면서 그 자영업자 중에서는 사실상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에 들어간 자영업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자영업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산업 구조 자체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산업 구조가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주고 그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담론을 받쳐주는 그런 담론들이 양쪽 정당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픈 가슴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가야 되죠. 국내에 있어야 할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산업들이 지금 환골 탈퇴해가지고 신산업으로 생산물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고 혁신해야 될 기업들이 혁신을 못한 채 붙들려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한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한계 기업은 왜 한계 기업으로 남아있느냐 하면은 노조 강하죠. 그 다음에 문 닫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가 하면 배임이다 뭐다 해서 고소고발합니다. 배임은 걸리면 배임이기 때문에 노조가 배임 고발하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자 보면서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종 전환을 못하고 그냥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나라 같으면 평생교육제도가 발달해.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게 사회안전망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체제가 갖춰져가지고 어떤 평생교육체제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실업급여의 안전망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여기를 그만두면 당장 내가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는 순간까지 나는 여기서 버티고 끝까지 투쟁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돼요. 자유주의라는 것이 대기업의 자유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유는 뭔가 하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뭘 해야 되느냐. 상생의 구조를 갖다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공정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는 로비를 해도 이제 정부의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로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로비하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세상이 바뀐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이 산업구조 조정을 더디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용이 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고용은 이제 안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부족한데
사람은 부족한데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제3국에서 와가지고 안 해주면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실업자대로 청년 실업자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서로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에게요 지금 청년들에게 너들 왜 너 시골 가서 농사 안 짓냐? 아 시골에 지금 저 감자 캐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공장에 지금 저 가죽 공장에 그 가죽 일을 하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하지. 저는 그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부모들에게 오냐오냐 키워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현실인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디센트한 진짜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오려면 이제 어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정말 아주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비스 산업만 하더라도요. 우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한 10%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부분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비스 산업이 뭔가 재래식 서비스 산업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래식 서비스 산업이 뭐 이제 말하자면 요식, 숙박업 뭐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닌 진짜 가가지고 법률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의료 서비스가 됐든 이 서비스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쪽에 인력이 이제 더 많이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정당이든 뭐든 이렇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매일같이 뭐 정말 서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만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시장 민심에 들어가도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닿지 않는데요. 아까 소통이 그렇게 교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열심히 뛰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와닿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뭐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수없이 했는데 그런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잘못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이슈가 와서 가려버려요.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규제 완화 그거 무슨 말인지 맨날 듣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와닿습니까? 그것이 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와닿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 분권 하면은 뭐 지방 그 자치단체 장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 균형 발전하면 지역에서 좋아하지만 그것이 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의 고리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매끄럽게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